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 사연 채널은 3달 전쯤에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딸 결혼식에 가는 어머님이 메이크업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이 사연 채널을 틀어둬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메이크업 받는 동안 나 뭐 좀 들어도 돼요? 네, 들으셔도 돼요. 뭐 재밌는 건가 봐요? 사람 사는 얘기하는 건데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우리 선생님은 너무 젊어서 이런 거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이어폰 끼고 들을까? 아니에요. 편하게 들으세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손님의 요청대로 최대한 말을 줄이고 메이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서서히 그 손님이 듣고 있던 이야기들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았던 실수까지 했네요. 어머, 립스틱이 번졌네요. 죄송해요. 수정해 드릴게요. 이거 정말 재밌네요. 유튜브예요? 재밌죠? 우리 쌤도 빠져버렸구만. 내가 알려줄게. 심심할 때 들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자기 전에 꼭 사연 하나씩을 듣고 잠드는 습관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건지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고 우라가 치밀었는데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연을 가진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공감하고 위로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낼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에게 악몽 같은 시간을 갖게 한 그때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2살 터울의 친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둘이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대면대면한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빠는 꽤 수지였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꿈을 꾸고 있었던 그쪽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꾸미는 것에만 관심이 많다고 훈계를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중2, 오빠가 고1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더러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과외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상진아, 네가 상은이 공부 좀 가르쳐줘라, 어? 아빠가 과외비 줄게. 저러다가 인생 망하게 생겼다. 아, 아빠, 저도 바빠요. 그리고 상은이 쟤는 공부 말고 다른 거 한다잖아요. 다른 거 뭐해? 기집애가 얌전히 직장생활이나 하지. 난 우리 상은이 공무원 시킬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그치셨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지식해? 상은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자체로 대견한 거 아니야? 공무원은 무슨 지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아니, 난 걱정돼서 그렇지. 아무튼 상진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다 바빠질 테니까 그 전에만 좀 가르쳐. 인문계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오빠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씩 과외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약했던 영어와 수학 과외를 받았습니다. 동생이라고 봐주는 것 없이 숙제를 시키고 틀린 문제는 단호한 목소리로 찬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오빠는 어릴 때처럼 사이좋은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날도 오빠에게 과외를 받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날 제 단짝 친구 지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다들 만나서 노래방도 가고 사진도 찍고 재밌게 놀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외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 맞다. 상은이, 너 오늘 오빠한테 과외 받는 날이지? 지연이 네 생일 파티에 내가 안 가는 게 말이 되니? 너무 슬프다. 제 말에 지연이가 저를 꼬드겼습니다. 아, 그냥 가지마. 나도 너 없이 놀기 싫어. 나 아빠가 카드 줬어. 아빠 카드로 쇼핑도 할 건데 안목 있는 상은이 너랑 가야지. 나 혼자는 못해.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너 피자 좋아하지? 피자랑 스파게티 내가 쏜다. 진짜? 아, 그래도 오빠랑 아빠 난리 날 텐데. 야, 내 생일인데 오빠랑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남이냐? 저는 결국 친구의 꼬드김에 저 포함 총 4명의 친구들과 번화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에 불이 났지만 저는 친구 생일이라 못한다는 문자만 보내놓고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노래방을 가려고 하던 찰나 누군가 멀리서 막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뭐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람이 제 어깨를 탁 붙잡았습니다. 뭐예요? 찾았다. 너 상준이 동생 상은이 맞지? 맞긴 맞는데 누구신데요? 나 상준이 친구야. 상준이가 자기 동생 사라졌다고 같이 찾아달라고 해서. 아, 힘들다. 참 맑게 생긴 사람이 헉헉대며 제 어깨를 붙잡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은 그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오빠는 친구 생일에 과외만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베스트 프렌드 생일에? 상은이 빠진 제 생일은 안고 없는 호빵이랑 같다고요. 이해해주세요. 상순이 오빠한테는 오빠가 잘 말해주시고요. 지연이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 오빠 친구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오빠에게 붙들려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민재야, 고맙다. 야, 김상은 너 진짜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수배까지 내려서 그래. 나 놀다 갈 거야. 안 돼. 약속은 약속이지. 너 아빠한테 다 말한다. 얼른 와. 상은이 친구들, 미안.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를 따라온 오빠 친구가 우는 제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상은아, 그만 울어. 내가 미안해. 나는 상준이가 동생이 가출했다고 해서 그래서 꼭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몰라요. 오빠도 싫고 김상준도 싫고 아빠도 싫어. 남자는 그냥 다 싫어. 제가 그렇게 땡깡을 부리자 오빠는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신용을 했고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 무서웠던 저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서 훌쩍이며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 친구 민재 오빠를 길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괜히 말을 걸고 간식을 사주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희 오빠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1 때는 오빠가 고3이라 수능 준비로 정신없이 바빠서 저와 마주칠 일이 잘 없었어요. 그래도 등하굣길은 오빠와 함께 했고 그럴 때마다 오빠 친구 민재 오빠를 마주쳤습니다. 저희는 어느새 편한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오빠는 회계학과 간다는데 민재 오빠는 어디 갈 거야? 나는 교육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선생님 하려고. 와, 진짜? 멋지다. 내 친구 지연이도 선생님 될 거라고 하던데. 걔네 엄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아빠는 사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거든. 아, 너 잡으러 간 날 본 그 친구? 아직도 친하게 지내? 같은 고등학교 다니니까 친하게 지내지. 그래? 걔가 지난번에 나한테 인사하더라? 정말? 오, 지연이도 오빠 기억하나 보다. 그나저나 상은이 너는 나중에 뭐 할 건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직도 그게 꿈이야? 당연하지. 난 잡지에 나오는 화려한 모델 화장이랑 신부 화장 등등 특별한 날에 더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일 할 거야. 요, 상은이 너도 멋있는데? 우리 둘 다 화이팅 하자. 그래, 화이팅. 저희 친오빠와 민재 오빠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무난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상진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입학 전까지는 열심히 놀고 대학생활 잘 즐겨. 우리 아들 목표대로 쭉쭉 나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다. 어머니의 말에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꿈은 응원도 안 해주고.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상은이 너 아직도 그 꿈 못 버렸냐? 메이크업 아티스트니 뭐니 비전도 없고 고생만 하는 게 뻔한데 뭘 한다고 그래, 어? 몰라. 아빠랑 말 안 통해.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침대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단지 제가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힘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저는 메이크업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실무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 가는 시간을 아껴서 학원을 다니고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 학원비를 충당했습니다. 친구 지연이는 저더러 멋있다고 했습니다. 상은이 넌 꿈이 있어서 좋겠다. 너도 꿈 있잖아, 선생님. 그건 우리 부모님 꿈이지. 왜? 너 교대도 가고 머리도 좋은데 힘을 내. 나도 이번 방학에 너 다니는 뷰티학원 수강해볼까? 갑자기? 나도 그런 쪽에 관심 많아. 혹시 아니? 내가 너보다 더 잘할지? 지연이의 말에 저는 그러라고 대답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단짝이었던 지연이는 저를 정말 많이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지연이 모르게 저에게 지연이 흉을 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흉 보는 친구들의 오해를 풀어준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다하다 제 꿈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열정을 다해 목매달고 있는 일을 마치 쉬운 일 마냥 치부하고 방학 때 잠깐 배워보겠다고 말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지연이는 정말 제가 다니던 뷰티 학원에 여름 계절학기 수강을 했습니다. 다닌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절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가 재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상은아, 화장하는 거 진짜 재밌다. 특수화장 이런 쪽에 나 재능 있는 것 같아. 교대 그만두고 여기에 올인할까? 그러지 않을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연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농담이야. 난 선생님 돼야지. 그냥 내 베스트 프렌드가 다니는 학원이 궁금해서 왔던 것뿐이야. 시간 아깝다. 그만둬야지. 뭐? 학원비 다 낸 거 아니야? 환불 받으면 되지. 안 해주면 말고. 상은아 화이팅! 지연이는 그렇게 제 속을 긁었습니다. 교육자 집안 딸내미의 교대를 다니며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하고 있던 지연이는 제 일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단짝이었다고 해도 선을 넘은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제가 먼저 지연에게 연락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창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카페에 오빠 친구 민재 오빠가 왔습니다. 오빠? 오랜만이다. 그러게. 사실 너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왔어. 언제 끝나?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럼 커피 마시면서 거짓 좀 하고 기다릴게. 20살이 되어서는 저희 오빠와 대학도 과도 달라져서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온 건지 의아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청량한 외모는 그대로더라고요. 알바가 끝나고 오빠와 함께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칡기가 오른 민재 오빠는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상은아, 나 너 좋아한다. 대학 가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자꾸 떠오르더라. 나 2달 후에 군대 가기 전에 너한테 고백하고 싶었어.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오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받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오빠와 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친오빠에게는 비밀로 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참 어렸네요. 군대 갈 사람과 왜 연애를 한 건지. 아무튼 민재 오빠와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지연이를 마주쳤습니다. 상은아, 지연아, 너 왜 연락 안 했어? 서운하다. 자기도 안 했으면서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제 옆에 있던 남자친구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민재 오빠 맞죠? 저 기억하세요? 아, 기억난다. 오빠 교대 다니시죠? 저도 교대 다녀요. 그러더니 지연이는 자연스레 저희 테이블에 합석을 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지연이와 제 남자친구는 다른 대학이기는 하지만 교대를 다니면서 선생님을 꿈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이 나서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예매한 영화 시간이 다가와서 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 우리 영화관 들어가야 돼. 지연아, 잘 가. 그래 상은아, 내가 연락할게. 영화 재밌게 봐. 오빠 다음에 봬요. 그 후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긴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꼭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성적이 잘 안 나왔다. 누구랑 사귀는데 마음에 안 든다. 우울하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까지 진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고문신을 신고 군대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용국가 자격증도 취득하고 유명 뷰티샵에 막내로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강원도에서 공복무를 하는 남자친구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2년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제 일에 열중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까지 쌓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도 입사를 했습니다. 마케팅과 회사의 외부 행사에서 메이크업 시연회 같은 걸 진행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대를 했고 다시 대학에 복학했어요. 저희는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은아, 나 2년만 지켜봐줘. 그럼 초등학교 교사 될 수 있어. 그때 나랑 결혼하자. 그 말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남자친구를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는 말했던 대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그 사이 지연이도 중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했습니다. 상은아, 나 이제 선생님이다. 그리고 나 연애해. 너 민재 오빠랑 아직도 사귀지? 민재 오빠도 초등학교 선생님 됐어. 어머 정말? 야, 그럼 우리 더블 데이트 안 할래? 너 내 남자친구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나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상은아,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바쁜 거 지났으니까 고등학교 때처럼 사이좋게 지내보자. 저는 지연이가 조금 철이 들었나 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던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지연이 남자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가서 남자친구는 제 사진을 열심히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남자친구는 좀 무뚝뚝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녁에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며 저더러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상은이 너무 부럽다. 민재 오빠는 어쩜 그렇게 다정해? 중학교 때 상은이 잡으러 온 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연애도 하고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질리지도 않나 봐. 민재 오빠, 오빠는 상은이 뭐가 좋아요? 지연이의 물음에 난감해하던 남자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고 소탈하고 내 이상형이야. 왜? 어머 미안해요. 고기 먹은 게 체했나? 좋으시겠네요. 결혼은 언제 해요?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 저는 내후년쯤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상은아, 너 결혼식에 내가 축의금 두둑하게 넣을게. 너도 기대한다. 그래? 그래. 지연이 네가 넣은 액수 보고 내가 거기서 10,000원 더 얹을게. 지연이의 농담에 저도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따로 청혼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친오빠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오빠의 고등학교 때 친구와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직업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저희 부모님도 결혼할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결혼식에 지연이는 혼자서 참석을 했습니다. 파스텔 톤의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지연아, 너 혼자 왔어? 그럼 누구랑 와? 지난번에 걔랑 헤어졌어. 정말? 결혼할 거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괜찮아, 내가 찬 거야. 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니까. 쿨하게 말하는 지연이에게 저도 그럴 거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연이는 남편에게 축의금을 하고 저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물었더니 착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착각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설마 하니 그래도 절친인 친구 남편을 넘보고 있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더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신혼집을 제가 대출받아서 구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희는 꼭 남편이 자기 걸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남편은 매달 대출금 이자와 원금 상환 날짜에 자기 월급의 반을 제 통장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신혼 때 이후로는 점점 액수가 줄어들더니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서는 아예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에 잘 벌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 집들이를 하고 난 후에 제 절친이었던 지연이는 저희 신혼집에 선물을 사들고 예고도 없이 들이닥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밤낮 대중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지연이가 혼자서 소파에서 자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야, 지연아, 너 여기서 자는 거야? 일어나봐. 이제 퇴근했어? 민재 오빠는 어디 갔냐? 나랑 저녁 먹었는데? 그 말에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 친구와 남편이 저 빼고 둘이서 저녁 먹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민재 오빠랑 저녁을 먹었어? 난 너 집에 있는 줄 알고 반찬거리 사서 왔거든. 근데 오빠가 문 열어주더라. 나한테 연락 좀 하지. 연락했는데 네가 안 받던데? 그래? 부재 중 찍힌 게 없는데? 잘못 걸었나? 지금 몇 시야? 어머, 새벽 2시네. 내일 어차피 토요일이니까 나 자고 갈게. 너 근데 앞으로는 우리 집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거 그만해. 우리도 사생활이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연이 그녀는 우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 나 혼자 여기서 선생님 하면서 사니까 외로워서. 너랑 나는 자매 같은 사이니까 내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보다. 미안해, 나 갈게. 야, 지금 시간에 어떻게 가려고. 자고 가. 내가 예민해서 막말했나 보다. 하여튼 기집애. 알았어. 나 저기 작은 방에서 자도 되지? 그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연이의 꾀에 넘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지연이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며 남편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랑 뭐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처제 같은 사람인데 난 괜찮아. 외롭다잖아. 그래? 오빠가 괜찮다면 뭐. 그때까지 저는 두 사람의 사이에 대해서 티끌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연이는 또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저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랑 결혼할 사람 아빠가 소개해줬어. 이 사람은 우리 아빠가 이사장으로 계신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지연이한테 두 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남자친구는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리 호탕하고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연이와는 성격이 반대라서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 남편은 지연이 남자친구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보, 어땠어? 뭐가? 지연이 남자친구 사람 괜찮아 보이지? 난 별로던데. 초등학교 교사라 일 시켰다느니 자기는 애들 입시 때문에 박 터진다고 하질 않나. 난 좀 기분 나빴어. 그런 말을 했어? 난 못 들었는데? 너 화장실 갔을 때 그러더라고. 인성이 별로야. 뭐 지연이 걔가 마음에 들면 그만이지만. 지연이 남자친구에 대한 남편과 저의 의견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무튼 남편과 저는 마트를 가거나 공원을 갔을 때 유모차를 타고 있는 아이를 보면 항상 귀엽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상은아, 우린 언제 저런 예쁜 아이 같냐? 오늘 실행할까? 무슨 소리야. 나 샵 차리기 전까지는 안 갖기로 결혼 전에 이미 약속했으면서. 나도 이제 32이고 애 키워서 기르고 싶어. 맨날 남의 애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지겨워. 안 돼. 나 지금 잘 나가는 거 알지? 내 SNS 팔로워 수 얼만지 알아? 2만 명이야. 지금도 광고 협찬문이 들어오고. 당장 내가 아이를 가지면 내 커리어에 큰 타격이란 말이야. 내년에 갖자. 약속할게. 그래, 알았어. 그 후로 저는 점점 더 바빠졌고 일 때문에 외박을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고요. 일이 바쁘기는 했지만
가정에 소홀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건 100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절친과 외도를 하는 남편을 제가 이해해줘야 하나요? 다시 생각하니 또 울컥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SNS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메시지들이 왔고 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메시지는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클릭을 하자마자 저는 누가 망치로 제 뒤통수를 가격한 것 마냥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과 지연이 그년이 어느 집 안방에서 뒹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그 전에 소개받은 지연이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워서 집에 홈 CCTV를 설치해뒀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연이가 댁에 남자친구를 제 집에 데려와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증거는 더 많습니다. 남편의 실체를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연이랑 절친이시기도 하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런 사진을 누가 합성할 수도 없고 남편의 신체적 특징이 다 드러나 있었기에 다른 사람이라고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 지연이 그년이 예전부터 은근히 제 남편에게 꼬리쳤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남편에게 진실을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마치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올 생각을 하지 않더니 밤 11시가 되어서야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아? 집에 있었네. 이리 좀 앉아봐. 확인할 게 있어. 갑자기 분위기 잡고 왜 그래? 뭔데? 의아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내 친구 지연이랑 바람 피워? 제 물음에 남편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꽤 됐어. 뭐라고? 아니라고 해. 뭐가 당당해서 그렇게 말해?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바쁘고 지연이 걔랑 자주 만나다 보니까 마음의 위로도 되고 말도 너보다 더 잘 통하고 어쩔 수 없었어. 언제 말할까 고민했는데 잘됐다. 지금 말할게 성은아. 우리 이혼하자. 예상치도 못했던 남편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내가 너무 바빴지. 미안해. 나 일 줄일게. 오빠 나랑 헤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지연이 그년이랑 재혼이라도 할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니야. 오빠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이번 일을 눈 감고 넘어갈게. 지연이랑 연락 끊어. 이제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다.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좀 나가줄래? 이 집은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잖아. 제가 대출금까지 다 갚은 그 집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며 저를 내쫓으려는 남편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집을 나가서 지연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이 그년도 뻔뻔하기 그지 없었어요. 이제 알았니? 너도 참 둔하다. 알았으면 이혼 도장 찍어. 야, 이지연. 왜? 너 나 싫어하잖아. 아니야? 나도 사실 너 짜증나고 싫었어. 민재 오빠 때문에 너랑 친구 관계 유지한 거야. 민재 오빠 잡아뜨리려고 내가 얼마나 애먹었는 줄 알아? 네가 어떡해. 근데 싶더라. 우리 아빠 사립초 이사장인 거 알지? 거기 초등교사로 꼽아주겠다니까 바로 넘어오더라고. 김상은, 너 진정한 사랑하는 줄 알고 기고만장했지? 꿀 좋다. 네 남편은 내가 데리고 살아줄게. 너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너 이미지 관리 중요하지 않아? 인플루언서잖아.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걸로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민재 오빠도 좋고
얼마나 좋니? 끊을게. 네 축의금은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 결혼식 오지 마라. 지연이 그년의 태도에 저는 분노로 이가 갈렸습니다. 그 후로 지연이 그년과 남편 놈은 저에게 협박하듯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도장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을 뺏기는 건 억울했습니다. 이 집 명의 내 걸로 바꿔주면 이혼할게. 오빠도 양심 있으면 그 정도는 해. 이 집 나 혼자 힘으로 산 거잖아. 끝까지 구질구질하네. 그래, 어차피 지연이랑 결혼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 텐데 그렇게 하자. 그럼 이혼하는 거다. 알았어. 그리고 남편은 그날 바로 자기 짐을 싸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단순히 가치관 차이로 이혼했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보다 저희 친오빠가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갑자기 가치관 차이? 민재 걔는 내 전화 안 받더라? 너 괜찮아? 괜찮아. 오빠, 난 일만 할 팔자인가 봐. 그렇게 이혼 후에 저는 한동안 방황해야 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평소 하지 않았던 실수가 늘어갔습니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흐르고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 상은아, 지연이 걔 너 친구 아니야? 민재 그 자식이랑 지연이랑 재혼한다는데? 너 알고 있었어? 친오빠가 당황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나 알고 있었어. 걔 때문에 이혼한 거야. 결국 재혼까지 하네. 참나, 나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진짜야? 야, 왜 오빠한테 진작 말 안 했어? 이것들을 진짜 가만 안 둬. 다 아작낼 거야. 제 친오빠는 저보다 더 흥분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둘이 외도 사실을 알려준 지연이 전남친이 저에게 또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아니 못 지내시겠구나. 그쪽도 지연이 제 전남편이랑 재혼하는 거 아셨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요, 둘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못하잖아요. 두 사람 망하기만 바라야죠. 아니에요, 망하길 기다렸다가 저희 속만 더 타들어갈 겁니다. 저 변호사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결혼식에 가서 복수해주자고요. 벌금만 내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상처 준 사람들 있고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꼭 복수를 해줘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두 사람이 저모르게 외도를 하고 결혼까지 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릴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절친 남편과 외도를 하는 걸 다 알면서도 묵인한 지연이의 부모님, 교육자 집안을 초토화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저와 지연이 전남친은 함께 만나서 두 사람이 외도를 한 증거 사진과 저와 저를 배신한 두 사람이 어린 날부터 찍어온 사진들을 인화했습니다. 사진 속 고등학교 시절 저와 지연이는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 전 연애 때 지연이 놀이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과거 사진을 보면서 현실을 떠올리니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그냥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속이 후련해질까요? 네, 지금처럼 억울한 마음은 사라지겠죠. 5장의 같은 사진을 총 100장 인화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저희 친오빠에게도 저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오빠도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전남편의 재혼식 날이 밝았고 저는 가방에 사진들을 넣어둔 채 오빠와 지연이 그년 전남친과 함께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시부모였던 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이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하는데 기쁘신가 봐요? 네가 왜 여길? 두 사람 다 저랑 친분이 깊은데 제가 안 오면 누가 와요? 어머님 아버님 축하드려요. 전 시부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는 지연이 그년 부모님 앞으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연이 친구 김상은입니다. 저 아시죠? 두 사람은 저를 알아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체 하더라고요. 네가 누군데? 댁의 따님이랑 절친이었고 댁의 따님이랑 결혼하는 남자의 전 부인입니다. 두 분도 다 알고 계셨죠? 어떻게 알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오냐오냐 키우니까 지연이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라고요. 사리 분별도 못하고 친구 남편을 꼬셔서. 제 말에 흥분한 지연이 아버지가 저를 때리려고 손을 올렸다가 내려놨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냥 가라.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결혼 진행 멈추시면 30분 후에 있을 불상사는 막을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야. 경비, 이 여자야. 내쫓아. 저를 내쫓으려고 달려오는 남자를 저희 친오빠가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얌전히 식장에 들어가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에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윗니 아랫니 다 드러내며 환하게 웃으며 전 남편이 식장에 들어서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분노로 치가 떨렸습니다. 전 부인은 지옥에 떨궈 놓고 자기 혼자서 환하게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가는 그 자식의 목을 비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신부 입장 소리가 들렸고 저와 일행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순수한 신부인 양 수줍게 자기 아빠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지연이. 그년을 보자 저는 우라가 터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앞을 가로질러 사회자석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붙잡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좀 주목해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를 발견한 지연이와 지연이 아버지는 당황해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신부는 제 절친이었고요. 신랑은 제 전남편입니다. 제 말에 하객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결혼하는 두 사람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덕도 윤리도 싹 무시하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저의 일행을 바라봤고 두 사람이 준비해온 사진 100장을 결혼식장에 뿌렸습니다. 사진을 주워본 사람들은 서로의 사진을 바꿔보며 두 사람이 저지른 짓을 파악하고 두 사람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들이 인간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고 당당히 결혼을 해? 그러니까 아이고 학교 이사장이라고 사람들 부려먹기만 하더니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던 두 사람 그리고 두 집안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순간에 행복 가득했던 식장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식장을 보며 저와 일행은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식장을 나와서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저희 오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상한아, 괜찮아? 야, 뭘 울고 그래. 야, 난 속이 다 후련하다. 아까 민재 그 자식이랑 재현이 그냥 표정 봤지? 완전 똥 밟은 표정이더라니까. 저는 고개를 들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오빠 말대로 두 사람의 표정도 봤고 사람들의 반응도 봤으니 제 계획대로 됐고 속이 후련했습니다. 오빠, 그리고 주원씨 고마워요. 주원씨 훌륭한 변호사 되세요. 저도 제 일에서 최고가 되려고요. 저런 작것들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우리 오늘을 기념으로 화이팅합시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저희를 경찰에 신고해서 저희는 꽤 거액의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까짓 돈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의 상처를 그 돈 몇 푼으로 다 치유했다고 생각하면 남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악행은 끝이 없더라고요. 저를 찾아와서 빌면서 말했습니다. 상은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우리 교육계에 다 소문 번져서 일도 못하게 생겼어. 그냥 네가 미쳐서 그랬다고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게. 응? 제발 상은아. 우리 절친이었잖아. 내 인생 망하는 꼴을 꼭 봐야겠니?
그래 상은아, 그 사진들 다 합성이었다고. 네가 전 남편한테 집착이 심해서 망상에 빠진 거라고 그렇게만 말해주면. 이것들은 끝까지 지들 생각만 하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내가 미치지도 않았는데 너희 때문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게 가당키나 하니? 니들이 나한테 똥을 줬으니까 나도 똥으로 갚는 거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런데도 각자가 찾아와서 본인만 살려달라며 아주 끈질기게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나중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파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일하던 학교에서 먼 시골로 정근도 가야 했습니다. 사실상 파면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지연이 그녀는 학생들에게 시달리다가 제 풀에 꺾여 선생님을 그만뒀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회복해서 제가 좋아하는 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저와 함께할 제 팀을 꾸렸습니다. 대표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동료로 생각하며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제 SNS 계정 팔로워 숫자도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SNS를 통해 메이크업 제품 리뷰도 하고 소개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친구와 남편에게 지독한 배신을 당했지만 제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제 일에 있어서는 남들이 부러워할 탑이 됐습니다. 그걸로 모든 걸 보상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털어놓은 오늘을 계기로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은 싹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결혼 계획은 없어요. 제 짝이 나타날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제 커리어 잘 쌓으면서 지내려고요. 여러분 가슴속에 묻어뒀던 상처를 많은 사람들에게 다 꺼내 보이고 나니 정말 속이 후련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